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검색창 킹사, 킹사 가면 양말, 양말하면 킹사, 여성, 남성, 아동, 그리고 덧신, 지금 더 많이 신는 덧신, 얇은 것, 중간 두꺼운 것, 좀 두꺼운 타일 쿠션 등등. 타일 쿠션인데요, 등이 망사 처리, 발바닥 역시 중앙 부분 이 망사 처리가 되세요. 좀 오래 걸어도 발이 편하고 고실고실하고 또 통풍이 돼서 좀 시원하고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벗겨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바닥이 두꺼운 동시에 발등, 발바닥 중앙 망사 처리가 안 돼가지고 더웠었는데 답답하고, 그래서 손님들이 좀 두꺼운 것 권하면은 도리도리하고 노노노 했었는데, 지금 그 고정관념이 내리에 머리에 박혀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두꺼운 얘기 말만 나오고 도리도리 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좀 잘 설득해서 노하우가 발등과 발바닥 중앙에 좀 힘이 덜 들어간 부분 망사 처리해서 지금 그런 고정관념은 신어본 즉시에 한 방에 날려버리고 계속 그 일을 이 망사 파일럿을 신게 되면 다른 양말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직접 체험 검증해서 둘레길도 돌아보고 또 신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편하다는 것, 그리고 시원하다는 것, 그래서 기존 고정관념은 모두 한 방에 날려버리는 여러분들에게 적극 권장 추천합니다. 검색창 킹사입니다. 킹사 가면 양말, 양말하면 킹사. 네, 그리고 지난 4월 21일부로 라이브 숏 클립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 어차피 필요하시면 어차피 신으실 양말 어디에서 구매하셔도 사실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저한테 킹사에 들어오셔서 양말을 구매해 주신다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이 지금 발화가 되지 않는 씨앗에서 발화가 돼서 새싹이 되면 그때는 여러분과 직접 이렇게 라이브 유튜브 방송하는 식으로 양말을 직접 생생하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선택 구매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없는 물건은 또 제가 여러분이 원하다면 사진을 보내주시다면 어떻게든지 구해서 또 보내드릴 수 있고, 구하지 못한 거는 구하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편리한 아주 생생한 라이브 방송,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제가 씨앗이 새싹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또 싸게 터서 순풍에 텄던 듯이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암합 계속 이어서 6합의 방해까지 끝나고 이제 암합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이 암합은 생소하고 잘 들어보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암합도 있다 하는 것을 안내해 드려서 꼭 극히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있구나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책 먼저 책명 나의 사주 명리, 저자 현묘 지음이나 저자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출판은 날,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책명 나의 사주 명리 그리고 출판만 나의 사주 명리 출판 날 해가지고 하면은 검색창, 그러면은 어디에선지 교보문고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책입니다. 정말 기초가 확립된 나의 사주 명리. 중요한 게 여러분의 예를들어서 언젠가 한 번은 자신의 힘으로 사주를 풀어보고 싶은 이들을 위한 안내, 그래 길잡이라는 얘기입니다. 안내서. 언젠가 한 번은 자신의 힘으로 남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사주를 풀어보고 싶은 이들을 위한 안내 책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블로그, 그 유명한 블로그
안녕 사주 명리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왕초보 기초가 없으신 분들 처음부터 체계대로 체계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은 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가고, 과연 심오한 학문 깊이가 있는 문 동안에 그동안 사주란 사자만 나오면은 그거 미신이라는 소리가 한 방에 날라버리고, 과연 이렇게 좋은 학문을 그동안에 너무 혐오하고 폄하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실감하실 겁니다. 제가 좋지 않으면 이 공중 매체에서 절대 거짓말 해서도 안 되고 또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신뢰가 실추되면 이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실추가 된 다음에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신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신뢰가 실추되는 건 정말 금방입니다. 하지만 신뢰를 쌓는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거짓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개개인 1대1 상대한다면 우스갯소리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농담으로, 하지만 이런 공중 매체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고 얼마나 이런 방송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신뢰가 실추가 된다 버리면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절대 신뢰를 하시고, 제가 보는 견해로서 다른 여러가지 정말 많은 사주 명리의 책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제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봤는데, 이처럼 정말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정말 이해가 잘 가도록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정말 왕초보 또 이 책과 나의 사주 명리 언젠가 자신의 힘으로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사주를 풀어볼 수 있는 안내사 길잡이, 사주를 풀어보고 싶은 이들을 안내 이 책자와 그리고 블로그 안녕 사주 명리 동시에 하시면서, 그리고 또 유튜브 방송을 같이 들으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암합. 먼저 여기에는 그림이 없습니다. 설명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금시초문이시란 분도 많으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사주에서 깊이가 없이서는 내공이 없으신 분은 이거 알지도 못하고 또 이거 또 잘 들어보지도 않는, 그리고 실전 사주에서 그렇게 많이 활용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의 암합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좀 사용할 경우도 있답니다. 그럼 지금 암합이란 말 그대로 한문으로 어두로 함자입니다. 칠같이 어두운 밤, 암흑시대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둡다는 걸 뜻해 암합. 그래 당당하지 못하고 어두운 데서 합을 한다는 이런 의미. 다시 말하면 오늘은 합 중에서 합해진다는 거죠. 다음 암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천간합과 지지합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암합은 천간과 지지 사이, 그래 간지라고 하죠. 천간 하늘, 지지 땅. 천간과 지지 사이에서 작용하는 암합이 있고, 천간과 지지 사이에 사용하는 암합이 있고, 지지와 지지 사이에서 사용하는 암합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냥 천간하고 지지하고 이런 같이 암합이 있고, 작용하는 암합이 있고, 그냥 천간은 빼고 지지들끼리만 사이에서 작용하는 암합이 있습니다. 또한 암합은 사실 천간합의 응용 버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천간합의 연장선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은밀한 암합이라고 하는 이 암합에 대해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은밀하다, 당당하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대낮에 떳떳이 만천하에 보일 수,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이런 당당하는 거는 은밀하다고 하는데, 어떨 때 남이 보이지 않을 때 둘이 속속대고 하는 것이 은밀하다는 그런 용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은밀하다, 비밀이 많다. 그래, 암합과 지장간 물상면으로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빗나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물상면은 조금 이치적으로 뭐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건 참고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암압과 지장간, 암압은 말씀드렸고 지장간이라고는 지지 안에 숨어있는 천간, 말 그래서 지지할 때 지, 땅지, 창은 감출장, 숨긴다 이 말이죠. 감출장, 간, 천간할 때 간, 그래 지지 안에 천간이 숨어있다, 감춰져 있다. 그렇지, 장간. 암압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장간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 사주 명리에서는 아직 지장간에 대해 심층적으로 소개하지는 않았는데,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소개하지는 않았는데, 지장간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지지가 결국은 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한 개념입니다. 지지가 결국엔 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개념입니다. 설명한 개념입니다. 지장간의 개념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우주의 키우는 음양, 음양, 양과 음과 양, 즉 쉽게 물상면, 하늘 양, 땅 사람 남자 양, 여자 그리고 태양 양, 달 그리고 밤 낮 양, 이러듯이 불은 양, 물은 이런 식으로 음양, 그리고 음양 오행, 오행은 목화 토 금수, 오행 목화 토 금수,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계속 말씀드리죠.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행을 음양으로 나눈 것이 바로 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천간은 10개잖아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10개잖아요. 이 10개에서 이것도 음양으로 나눠집니다. 갑, 병, 무, 경, 임 5개는 양, 을, 정, 기, 신, 개는 그래, 갑하면 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양, 을은 그리고 병은 양, 정은 무는 양, 무토, 무토는 양, 기토는 그리고 경금은 양, 신금은 임수는 양, 개수는 그래서 갑병, 무, 경님은 양간, 그리고 을, 정, 기, 신, 개는 음간. 그래서 다섯 열이라는 갑병, 무, 경, 님 5개, 을, 정, 기, 신, 개 5개. 갑병, 무, 경, 님 천간에 5개 양, 을, 정, 기, 신, 개 5 그게 5 음양,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오행을 음양으로 나눈 것이 바로 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가로 열고 사실 천간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음양 오행의 이름을 붙인 것일 뿐입니다. 간목은 첫 번째 천간 갑으로 출발해 갑일, 을리, 병삼, 정사 이런 식으로 반드시 기호하고, 그리고 숫자를 기억하십사. 그래야 반드시 이용할 때 편리하다. 그래 꼭 기호만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반드시 숫자가 따라가야 됩니다. 숫자를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갑일, 을리, 병삼, 정사 하나에 숙지하셔서 계속 구구단 식으로요 반복하면 써먹어야 되니까요. 공식이니까요. 공식 모르면 어떠한 것도 막 나오고 어떠한 것을 막 나오고, 수학도 공식 모르면 못 풀잖아요. 그리고 알파벳도 ABC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천간 지지 이거 하나의 명리, 사주 명리의 공식입니다. 이걸 모르고서는 이걸 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천간 지지 기호, 갑을병정이 기호고, 지지는 자축인묘가 기호고, 그리고 숫자를 겸해서 같이 숙지하십사. 그래야 이게 사주명리 조금이라도 관심 있고, 조금이라도 좋은 학문이구나, 정말 깊이가 있는 심오한 학문이구나,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집대성에서 학문화시킨 정말 좋은 이치에 맞는 타당성 있는 학문이구나 하신가를 여러분이 직접 공부를 해보시면, 깊이를 들어가 보시면 정말 이렇게 좋았던 것을 왜 나는 그동안에 미신으로 생각하셨던 분, 왜 이렇게 좋은 학문을 내가 폄하를 했지, 왜 혐오를 했지, 이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미신이란 밑자도 모르면서 내가 왜 이걸 미신이라고 했던가 하고 정말 구구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정말로 좋은 학문입니다. 근데 사주나 사장 얘기도 나오기 전에 또 이야기 나오면 그거 미신? 무조건 이렇게 정말 단칼에 잘라버리고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고 혐오하고 폄하하고 그러한 생각, 그러한 개념, 그러한 동안의 고정관념이 한 방에 날려버릴 겁니다. 그럼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양 가로 열고 이렇게 예를 들어 간목은 오행 모구 양의 발현, 그리고 을목은 오행 모구 음의 발현. 모든 게 음양에 따라 사람도 남녀, 전체도 하늘 땅, 그리고 해, 달, 이렇게 모든 게 다 음양이잖아요. 밤, 낮, 밤, 낮, 양, 모든 게 음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거 있으면 어두운 거 있으면 밝은 거,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가로 열고 양은 발산의 덕목, 발산. 그리고 덕목이 있기 때문에 발현이라는 단어를 음은 내실의 덕목, 수렴이죠. 수렴. 양은 발산, 폭발성, 막 불도 막 올라가려고 헐헐 타오르잖아요. 물은 하시, 하강 계속 낮은 밑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현, 발산, 발현, 그리고 수렴, 청정, 그런 얘기가 많이 쓰잖아요. 수렴. 발현이라는 단어를 쓰고 단어를 음은 내실의 덕목이기 때문에 실현이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내실이 있으니까 실천한다, 실현한다. 나머지 8개의 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 중에서 2개 간목 을목 했으니까 8개 남았잖아요. 10개에서 2 빼면 갑을 빼면 8개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죄송합니다. 8개의 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행을 음양으로 나눈 것이 바로 천간입니다. 거기에 갑, 을, 비용, 정 하는 식으로 이름만 붙여놨을 뿐이죠. 우리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도 예를 들어 이름이 없어 보니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나의 간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천간도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여놔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공식이니까 천간 갑을 병장, 갑은 양이야, 양목이야, 을은 음목이야, 병은 양화야, 정은 음화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에 익혀지면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 넣었을 뿐이랍니다. 음양과 오행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10개의 천간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음양과 오행, 그러니까 양간, 음간, 갑병, 무경님 이런 식으로 음양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10개의 천간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지장간입니다. 지장간의 개념입니다. 음양 오행이 순수하게 우주의 기운으로 머물러 있을 때는 천간이라는 개념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상의 환경은 너무나 다양하고 천태만상이죠. 그런데 지상의 환경은 너무나 다양하고 지구 환경과 기후적 요건과 연결됩니다. 즉 지상의 환경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개념의 변주가 필요하고 그 변주를 통해 지상의 기운을 표현한 것이 바로 지지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상의 환경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타단하고 지구 환경과 기후적 요건과 연결됩니다. 즉 지상의 환경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개념의 변주가 필요하고 그 변주를 통해 지상의 기운을 표현한 것이 바로 지지입니다. 땅의 기운. 어떻게 변주했느냐? 음양 오행의 틀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변주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의 지지는 다양한 천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변주의 방식입니다.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암압에 대한 지금 설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그림은 없이 설명만 있습니다. 그림이 있을 때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천간은 하나의 단일하고 순수한 기운인데 반해 지지는 여러 개의 천간이 모여서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파악한 것입니다. 자수 가로 열고 자수를 예로 들어보면 지지의 첫자 자로 출발해요. 자축으로 자 가로 열고 자수 안에는 임수와 계수가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상으로 내려온 가로 열고 임수 천간 임수와 첫 번째죠. 임수와 가로 닫고 계수 가로 열고 계수 이거 한글로 표시되고 한문으로 표시 계수가 서로 섞이고 뭉쳐서 자수라는 기운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시 한번 이를 정리해 보면 자수는 임수와 계수가 한데 뭉친 기운이다. 자수는 임수와 계수로 이루어져 있다. 자수 안에는 임수와 계수가 숨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장간이라고 말씀드리죠. 지지 안에 감춰진 천간, 지지 안에 숨어 있는 천간. 그래서 자수 안에는 임, 개, 끝에 9번째 임수와 양수죠. 계수는 10번째 음수죠. 임계, 자수 안에는 임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지장을. 그래서 이를 정리해 보면 자수는 임수와 계수가 한데 뭉친 기운이다. 지지의 첫자. 자수는 임수와 계수가 한데 뭉친 기운이다. 자수는 임수와 계수로 이루어져 있다. 계속 같은 말입니다. 자수 안에는 임수와 계수가 숨어 있다. 지장간. 그리고 숨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한자로 표현한 것이 한문으로 표현한 것이 지장간. 보세요. 빨간 거 실어 나오죠. 한글로 지장간하고 한문으로 지장간. 땅지자 써놨죠. 감출장 그리고 천간을 떼간 지장간. 다시 말하면 지지 안에 천간이 숨어 있다. 지지 안에 천간이 감춰져 있다. 지장간, 지지 안에 담겨 있는 천간, 지지 안에 숨겨진 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천간과 지지의 지장간까지 확장되면서 음양우행이라는 틀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음양 구분이 된다. 임수, 양수, 계수, 음수. 음양이 지금 음양 오행이라는 틀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음양 오행이라는 기본값에 이름 부여하고 천간, 결국 음양 오행이라는 기본값에 이름 부여하고 가로 열고 천간 가로 닫고 음양, 양, 양. 하늘, 땅, 태극기도 빨갛고 파랗고 음양으로 구분이 되죠. 그러듯이 음양, 그리고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음양 오행을 상황에 맞게 모아 놓았을 가로 열고 지지의 지장간 가로 열고 놓았을 뿐입니다. 이걸 지금 지장간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양 오행이라는 기본 값은 흔들리지 않는 채 우주 만물의 이치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오한 학문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체계화해서 학문화시켜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유명한 분들이 천체를 연구해서 집대성에서 자연의 이치를 체계화시켜서 책으로 하나의 이렇게 문서로 정리해서 우리 후손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킨 학문. 정말 심오한 학문입니다. 하나의 기본 체계를 바탕으로
세상의 많은 이치를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몰라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면 내가 뭐죠? 명리를 잘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대답한 게 지극히죠.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안 배워서 모를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정답. 그래 묻습니다. 그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의 기본 체계를 바탕으로 세상의 많은 이치를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 여기에 답. 그것을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사상의 틀이죠. 철학. 밝을 철, 배우. 밝은 학문. 네, 정말 답답한 학문이 아니고 정말 논리청 말 그대로 밝을 철입니다. 학원 배우. 밝은 학문. 철학자, 철학자. 유명하세요. 뭐 김영석 철학자, 또 안병욱 철학자 등등. 안병욱 씨는 현재 돌아가 있어. 안병욱 교수 유명하죠. 네, 제가 젊은이요 가슴에 등불을 켜라.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젊은이들. 예, 사그라진 희망이 없는 절망에 허덕이는 그런 분들 읽으면 마음으로 햇불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용기와 희망을 부풀어 넣어줄 겁니다. 젊은이여 희망의 등불을 켜라. 제목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 책 읽어보시죠. 정말 오래된 책입니다. 안병욱 교수 에세이. 유명한 좋아요. 정말 방황할 때 그 나침반 같은 책입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이역말이 나왔으니까요. 이시영 유명한 의학박사, 정신의학박사죠. 지금 강원도 춘천에 근무하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시영 박사. 연세가 많으시죠. 90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94살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정신의학 박사죠. 정말 유명. 빗장으로 살아라. 빗장. 그래서 소심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빗장으로 살아라. 빗장. 사람은 다음에 커야 되잖아요. 정보는 대범하고 그래야 큰일을 주잖아요. 소심한 사람은 소심 안 하고 특히 소심한 분한테는 많은 도움이 지샘섭니다. 내성적입니다. 발표력이 없으십니다. 네, 그러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배짱으로서 이시영 박사. 출판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말 내용 좋습니다. 제가 도와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합니다. 젊은이여 마음에 등불을 켜라. 등불. 희망입니다. 그리고 소심한 발표력이 고마하다. 자꾸 공중 매체 쓰고 대중 앞에 쓰고 그러다 보면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저는 늘상 그러거든요. 생각이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아나운서라고 그래서 모두가 다 외향적이냐, 또 탤런트라고 해서 모두가 외향적이냐, 또 가수라고 해서 모두가 천만의 말씀. 천부적으로 태생적으로 김태인 가수 같은 경우는 외향적인 분 맞습니다. 예, 무대 체질이잖아요. 어디에 대나도 자유자재로 자기 길을 발산하잖아요. 이런 천부적으로 하늘에서 전비해진 사람이고 기타. 제가 예를 들어서 연속곡 같은 사람들 어쩌다 한번 보면은 많은 분들 내상적인 사람 많아요. 탤런트, 가수 아니면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이 백년 천마 대중 앞에 자꾸 서고 면역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외향적인 사람도 있지만은 내향적인 분도 많다는 거. 그래서 이 얘기. 그래서 이러한 좋은 책을 희망을 갖게 됩니다. 마음에 큰 운기를 품게. 배짱 있고 소심하고 그런 분은 배짱으로 삽시다. 이시영 박사의 그 책을 좀 보시고, 그리고 희망이 없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정말 절망에 헤매시는 분들, 젊은이 분들은 젊은이여 마음에 등불을 켜라. 안병욱 교수 에세이 보십시오. 그러면 좀 용기가 생길 겁니다.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조금 비나갔으면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젊은이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아니면 여러분의 자제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안 보고는 자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조금 귀담아 들으시고 보신 분은 자제분들한테 좀
마음의 선물을 하십시오. 절대 해로운 척은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홍수시대입니까? 얼마나 잡사가 파치는 잘못하면요 책잘못이라고 시간 내버리죠. 그리고 정신상태를 망가뜨리잖아요. 반드시 책을 하나 사더라도 정말 마음에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을 한 권을 보더라도 똑바로 바른 인생의 나침판 길잡이를 보셔야 됩니다. 이 정보 홍수 시대 걸고 걸러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그런 걸 선택해서 보십시오. 제 소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요. 하나의 기본 체계를 바탕으로 세상의 많은 이치를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답이 그것을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철학 교수. 유명한 말씀들도 잘하고 해박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바로 지금 책을 어마어마하게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사주 명리 가로 열고 음양 오행 가로 닫고를 동양 철학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철학관이라고 간판을 다는 것입니다. 철학관.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죠? 주변에서 철학관. 사실 유명한 분들은 철학관이라고 안 한답니다. 네, 나중에 나오면 예. 하나의 지지에는 여러 천간이 모여 있는데 아주 재밌는 것은 이들의 지분이 꼭 1대1, 50대 50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우선 여기는 이렇다는 것만 이해하십시오. 자수를 예로 들으면 자수, 지지의 첫자 자수, 지지의 첫 번째 자축인묘 진사나가죠. 자수를 예로 들어보면 자수는 임수와 개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의 지분이 1대2입니다. 임수가 1, 개수가 2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가로열 임수가 33.3333%, 예, 끝이 탁 잘라지지 않죠. 그리고 개수가 66.6666%입니다. 지장가들이 동등한 지분을 가진 지지는 없고 모든 지지는 대표 지장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수는 개수가 대표입니다. 왜냐? 지분이 많고 1대2라고 그랬잖아요. 임수는 1이고 개수는 2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프로테즈도 이제 임수는 33.333인데 개수는 66.6666 해서 100% 맞죠? 네, 이렇다죠. 그래서 지분이 프로테즈가 많기 때문에 개수가 임수의 대표입니다. 자수의 그래서 자수가 음수입니다. 음입니다. 자수가. 해수가 양이고. 이래 다 깊이가 있으면 자수를 양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자수는 음입니다.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냥 어렴풋이 자수 첫 번째 천간차는 첫 번째 출발하면 갑이 양이니까 지지도 자가 첫 번째 출발하니까 양, 이런 식으로 저도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히 설명, 그렇군, 이런 원리가 있었구나. 자수가 음입니다. 해수가 양이고. 저도 처음에는 이걸 학문 배우기 전에는 자수는 양, 해수는 음으로 알았습니다. 반대입니다. 체형이 달라요. 해수가 양, 자수가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장간들이 동등한 지분을 가진 지지는 없고 모든 지지는 대표 지장간이 있습니다. 자수 경우는 대표가 개수입니다. 프로테지. 그리고 지분이 1대2. 그렇기 때문에 자수가 음수입니다. 개수가 음수잖아요. 임수는 양수. 그리고 지분이 많기 때문에 개수를 따라서 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처럼 대표 지장간을 전기 혹은 봉기라고 부릅니다. 여기 중기, 초기, 여기를 초기라고, 중기 중앙에 있는 거, 그리고 본기는 또 전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분이 많이 차죠. 프로테지가 많은 게 전기, 봉기라고 한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아무래도 하나의 지지, 땅과 기업, 천간 지지라고 나눴잖아요. 아무래도 하나의 지지는
대표 지장간인 정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조금 더 계속 설명해 나가지만은 이런 걸 알아야 하나 이것도 공식입니다. 지장간에 예를 들어 자수 임계 자수 임계 축토는 개신계 이런 식으로 막 나가거든요. 12지지가 두자 있는 것 좌우묘유 왕피 그런 두자로 하고 또 좌우묘유 임계하고 축토 이런 진술축미는 토 고지라고 하죠. 고지. 그리고 좌우묘의 왕치 생계는 인신사회 서로 충길 인신사회. 그래서 계속 좀 더 나가면은 골치 아프니까 여기에 한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는 대표 지장간의 오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목의 경우 지장간이 무병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목의 경우 지장간 무토 병화 간목 그냥 모두 양간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도면을 안 보여드렸네. 이거는 지금 도면을 그림은 없고 설명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A4용지 이거 설명드리면서 시간이 오늘 지금 3장째인데요. 사실 이 3장 읽기로 말하면요 한 30초면 다 읽을 겁니다. 30 넉넉 잡고 1분이면 다 읽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3장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좀 흘렀네요. 이래요. 그냥 제가 스리슬쩍 두레뭉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보니 간다는데 여러분은 이해를 돕겠어. 처음 들으신 분 아니면 듣고 계시는 분 계속 들으신 분 조금 기초가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점을 두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세세하게 그래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도움이 되고 그래야 또 듣고도 싶고 보고도 싶고 미련이 있고 저 언제 시작하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바삐 일할 때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밤 12시 반에 출근합니다. 기상에서 1시쯤 출근합니다. 밤. 그래서 지금 퇴근한 게 12시 반에 1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바로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낮에 여러분이 정말 바삐 일할 때 방송을 한다는 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이 사실 많이 못 부족해요. 3시간 겨우 잠을 자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3시간 겨우 자고 출근합니다. 그럼 퇴근하고 바로 자야 되는데 유튜브 관계도 있고 또 제가 낮잠을 좀 자보니까요 이건 아니다 사람이 골아버리더라고요. 이게 피가 또 살이 돼야 되는데 헛잠이에요. 그래서 바로 졸리는데 산책을 나가버립니다. 산책 나가서 걷고 요즘 지자체에서 잘 마련해 놓은 기구 헬스기구 좋잖아요. 공기 막지요. 공기, 빛, 음이온 등등해서 정말로 아주 기분 상쾌가 좋아요. 그래서 잠이 그렇게 부족한데도 그렇게 그걸 못 놓고 대신 딱 누웠다 하면은 눈은 즉시 잠이 듭니다. 정말로 잠복은 타고났어요. 머리만 대면 잠들어요. 남들은 잠을 못 자서 안달이라는데 저는 정말 잠을 잘 잡니다. 그래서 그래 조금씩 자더라도 좀 정말 피로한지도 모르고 또 열심히 운동해주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잠이 많이 부족해요. 낮에 많이 졸립니다. 3시간 많이 못 자립니다. 원래 8시간이 정상이라고 그러죠.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자주 해야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그렇지를 못해서 알면서도 실행 못하는 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산책하고 틈만 나면 산책 기구 이용하고 그리고 잘 때 확 끊어져. 낮에 졸려면 잠깐 앉아서 졸고 해서 순간순간 그런 데서 많이 잠이 부족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이 돼야 잠을 잘 잘 건데 지금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모든 걸 잘 알면서도 지금 행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 모르고 행동을 안 해야 되는데 알면서 못하는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도움을 여러분이 킹상에 들어오셔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네, 예, 어차피 양말 어디서 구해도 구하잖아요. 좀 구해주신다면, 구매해 주신다면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제가 좀, 네, 여유를 가지고 잠도 좀 충분히 자고 보다 더 유익한 방송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십시오. 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성심성의, 네, 유튜브 방송, 네,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도와주실 거죠? 그럼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킹삭입니다. 킹삭 들으십시오. 구경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신 건 선택하십시오. 그래 주변 분에게도 적극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치 않는 분은 다음 기회를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저에게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시기 합니다. 사람은 서로 공생, 상부상조, 십시일반. 네, 한 사람 살리기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도움의 손길을 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계속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이 얘기가 빗나간 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목의 경우 지장간이 무병갑, 즉 무토, 병화, 갑목, 이 세 개, 갑병 무경임이라고 양간이라고 그랬죠. 이 세 양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목. 그래서 이루어져 있는데 갑목이 정기입니다. 갑목이 정기. 그래서 인목 안에는 여러 오행이 섞여 있지만 인목을 오행목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정기가 갑목. 예, 인목을 목으로 분류한 이유는 정기가 갑목이기 때문이죠. 왜 인목이 갑목이지? 이유는 정기가 갑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지장간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지장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우선 이해만 하십시오. 우선 너무 골차피 깊이 파고들면 좀 헷갈리고 뭐니까요. 지장간이 이런 거구나 하시면 이제 들어봤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면 그때는 지장간 그때 좀 들어봤지? 그러네. 깊이가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이렇다면 이런 맛보기라고 그러죠. 지방 방언 사투리로는 맛배기. 근데 표준말로는 맛보기 그러잖아요. 맛보면 저 맛있어 맛이 없어. 모든 음식도 그러잖아요. 김치 맛있네 맛이 없네 그러잖아요. 간을 봐라 맛을 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하면은 맛있으면 더 먹게 또 재미가 있으면 또 하게 그러잖아요. 예, 하나의 비유입니다. 예, 물상면으로 여러분은 예를 돕기 위해서 파고들면 지장간은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기회에 지장간 탐구라는 주제로 지장간을 잘근잘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근잘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맛보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십사.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암압을 하면서 지장간을 다루는 이유는 왜 암압하는데 지장간을 다루어? 이러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게 이해를 얻게 해서 그랬구나 또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섣불리 판단 내린다는 게 내리면 안 되고요. 끝까지 다 들어본 다음에 왜 그게 정상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무슨 암압 본다면서 지장간을 얘기해? 예, 이러신 분 그거 당연해요. 그래서 사람은 개성이 다르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그래서 서로 얽히고 얽혀서 재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똑같은 성격 똑같은 생김새 그럼 무슨 재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몸이 건조하죠. 재미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개성이 보면 뭔 재미가 있어? 획일적인데 이런 사람은 좀 성질이 급한 사람, 같은 사람, 느린 사람, 빠른 사람, 또 좀 포용력이 넓은 사람, 옹졸한 사람,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개개인 또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 이렇게 모두가 다 자기가 또 판별하잖아요. 그래서 이 균형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건데 사주 명리는 균형입니다. 균형. 좋고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 또 칭찬받게 되고 나쁜 사람 또 나쁘게 평가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정말 좋아.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많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얼굴이 하나같이 다 다르고 어떻게 성격이 그렇게 다 다르고 그런지 어떻게 어떠한 조물주가 이렇게 인간을 만드나 정말 기기면 그 조물주를 만난 사람 상담을 하고 싶어요. 네. 어쩌면 한 뱃속에 나와도 성격이 다르고 또 얼굴 생김새도 키도 작고 크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좀 먼저 한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모두가 성격 다르지 얼굴 다르지 키도 크고 작고 그러지. 저는 우선 그 큰 것부터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인데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이어집니다. 간혹 제가 이렇게 양념을 섞은 이유는 너무 고리타분하게 딱딱하게 이것만 하다 보면 재미도 없고 그러다 보니 간혹 조금 양념을 덧붙이니까 이거는 애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졸릴 때 좀 보면 웃기는 소리 하면은 좀 졸음이 날아가잖아요. 예, 좀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압을 하면서 지장간을 다루는 이유는 바로 암압이 지장간에서 이루어지는 합이기 때문입니다. 암압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당당하게 하늘처럼 밝은 태양 하늘에서 이렇게 하면 암압이 될 수가 없는데 감춰진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 안에 감춰진 합. 그래서 지장간이라는 얘기를 꺼냈다는 얘기입니다. 암압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암 할 때 어둘 암, 흑, 어이 칠같다, 어둡다 할 때 암자를 많이 써요. 암자를 많이 쓰잖아요. 어두운 걸 어둠. 지장간은 지지 안에 숨겨진 천간의 기운인데 숨겨진 천간끼리 합을 하는 것이니 암합 가로 열고 어둠의 합, 어둠의 합 우리말로 순선 암합은 한문이고 네 여러 번 말씀드려 한문을 좀 알아야 뜻거리이기 때문에 깊이를 알 수가 있고 또 고전을 볼 수도 있고 또 이런 걸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모든 거는 쉽게 되는 게 없어요. 쉽게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의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수고의 보람이 없으면 사람이 누가 애를 씁니까? 수고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걸 각오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문도 틈나는 대로 좀 기초부터 아니면 요즘 좋잖아요. 네이버 검색창에 예를 들어 어드람 암자 딱 해서 이게 무슨 암자예요? 그러면 어드람 딱 나옵니다. 그럼 아하 간단히 그리고 또 이게 날일자 옆에 이게 파자라고 하거든요. 날일자 얘가 이제 소리음자 음악할 때 같이 합하면 암 이렇게 되거든요. 파자로 오면 그것도 예를 들어 더 깊이 깨면 예를 들어 암자가 좌측에 날일 그리고 맨 위에 설리 그 다음에 또 밑에 설리 밑에 일자 그렇게 이게 파자로 부분 등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그럼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각인이 되면 암자 좌측에 일자 맨 위에 설립자 입지 전적할 때 설립자 밑에 날자 이게 어드람 그러면 다 기억이 되죠. 안 잊죠. 다시 또 어두움 합 암합이라고 해서 어두움 합 은밀한 합 비밀스러운 합이라는 얘기죠. 당당하지 떳떳하지 못하고 암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암합 어두움 합 은밀한 합 암합은 지장간 중에서 지지 안에 숨어진 천간끼리 합을 한다. 암합은 지장간 중에서 정기가 권장하는 합을 말합니다. 정기 제가 말씀 지장간에서 여기 초기 중기 중앙에 있는 중기 정기는 봉기 정기 마지막 그게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또 프로테리가 많은 정기 여기 초기 연다 문을 연다 초기 처음이다 시작이다 중기 중앙에서 활동한다 번기 정기 마지막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이렇게 세 가지 또 분류합니다. 그래서 정기가 큰 역할을 하고 정기가 예를 들어서 자수 계속 말씀드린 임계 지장간이 그런데 개수가 프로테이 66.6666% 그리고 임수는 영수인데도 33.33% 그래서 개수가 바로 음수란 얘가 66.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정기 그래서 음입니다. 개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기가 암합은 지장간 중에서도 정기가 관여하는 합을 말합니다. 정기가 아닌 나머지 요소는 이 암합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장간 안에 세 천간이 있는데 여기 초기중기 있는데 정기에 한해서는 암합을 간주하고 나머지 여기 중기는 암합에 간주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지의 지장간 정기가 관여하여 합을 이루는 것을 암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정기, 봉기, 정기. 여기 초기 중기는 빼고. 암합은 지지 자체를 뭉뚱거려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지의 지장간의 요소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천간합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장간 자체가 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암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합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올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합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암합은 천간과 지지 사이의 암합과 지지와 지지 사이의 암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나왔죠. 그래서 천간과 지지 사이의 암합, 천간과 지지 사이의 암합은 그 종류가 4개가 있습니다. 즉 정의 합, 도면을 보여주죠. 천간과 지지 사이의 암합이라고 하죠. 정해, 한글 정해, 가로 열고 정해 한문, 정화 해수, 정의 합, 무자, 가로 열고 무가 무토죠. 무토 양토, 무자합. 수는 자는 자수. 무토와 자수가 합치면 합, 무자합. 그리고 신사합, 신금과 사화가 합해지면 합. 그리고 이모, 임수와 오화가 합쳐지면 합. 이렇게 4개의 천간과 지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화는 천간, 해는 해수 지지, 그리고 무자에서 무토는 천간, 그리고 자수는 지지. 그래서 천간과 지지 사이의 암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신사는 신금은 천간, 그리고 사는 사화는 지지. 그래서 천간과 지지 합, 신사합. 그리고 이모 역시 임수는 천간, 오화는 지지. 그래서 이모합. 이렇게 4개의 지지. 천간과 지지 사이의 암합은 4 종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해합, 무자합, 신사합, 이모합입니다. 정해합을 예로 들어보면 정화와 해수의 지장간의 정기인 임수 사이에서 합이 일어납니다. 즉 천간합인 정임합이 천간 정화와 해수의 지장간의 정기인 임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설명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긴 시간은 좀 좋아하지도 않고 잘 보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이 길면 조회대로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은 줄이고 다음에 또 그림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시고 주변 분에도 적극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제게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그리고 보다 유익한 방송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 성심성의껏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